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 이제 영상은 포토샵에서 에디트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보시면은 또 많이 쓰는 것들은 알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생소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먼저 언더 리더, 뭐, 토글 라스트 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진행된 다음에 확인해 봐야 하니까, 오늘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먼저 이런 것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자, 페이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컷, 카피, 요것도 무시해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카피, 머지, 그다음에 파세트, 스페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굳이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소스는 더보기에 그 이미지 공유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여기 사과, 그 다음에 오렌지, 네, 바나나 네, 세 개를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좀 사이즈를 보니까 다 큰 것 같아요. 2921, 이렇게 좀 커 보이네요. 일단 해상도하고 이제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크면 연습하기 너무 힘들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수정해 볼게요. 요거는 전부 다 1000픽셀에 맞출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자, 2900으로 되어 있네요. 연습할 거다 클 필요가 없죠. 1000. 자, 그 다음에 또 사과. 얘는 또 얼마나 되려나요? 네, 5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00. 이렇게 바꿀 거고요. 바나나도 볼게요.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는 얘도 7000이네요. 또. 네, 1000. 자, 보셨겠지만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는 지금처럼 이미지의 크기, 그 다음에 해상도를 줄여주는 거고요. 이때 이게 묶여 있느냐, 안 묶여져 있느냐인데요. 여기에 묶여져 있으면 어떤 한쪽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한쪽도 그 비율로 똑같이 줄어든다 또는 조절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때 리졸레이션, 해상도는 레졸레이션이라고 하냐, 해상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요거는 안 바꾸셔도 되는 거고요. 요거 중에서 요것만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냐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지금 줄이다 보니까 너무 작죠? 여기는 16.7%, 여기는 25%, 여기는 33.3%죠. 저는 전부 다 창에 맞추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에 맞추기 할 때 뷰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Fit on Screen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축키로 컨트롤 0입니다. 자, 얘도 컨트롤 0. 자, 얘도 컨트롤 0. 자, 이렇게 맞춰볼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죠? 예, 바로 컷, 카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컷, 카피, 카피 머지. 자, 그래서 일단 컷은 제가 여기에 있는 요 바나나 하나를 선택해서 이 사과 쪽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영역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려면. 자, 그러면, 자, 전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걸 사용할 때도 있고 이걸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전 강의에서 한번 계속 쭉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셀렉션 툴에 대해서. 자, 오브젝트 셀렉션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것만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오브젝트만 여기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도 하고 싶다 할 때는 Shift 누르고 클릭 또는 여기에 있는 얘를 눌러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거 누를게요. 렉탱글 툴, 사각형형 툴을, 영역 툴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컨트롤 C. 자, 그냥 사과 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V.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보면은 에디트에 카피, 컨트롤 C를 하고 파세트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문서들 다 쓰니까 컷도 잘라내기인데 컷 잘라내기는 여기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제가 여기에서 요 경우는 그냥 제가 네, 요 라sso 툴로 내가 얘를 그냥 다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아이고, 잘못됐네요. 하지만 뭐 기다려 봅시다. 네. 자, 이것도 다 됐네요. 네. 자, 이렇게 가져갈게요. 자, 얘를 컨트롤 X 또는 컷 잘라내기죠. 자, 클릭하고 에디트 가서 잘라내기. 컷. 그죠?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잘라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백그라운드라는 걸로 되어 있죠. 백그라운드는 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배경, 요 색상의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얘가 채워져 버립니다. 그런 색상으로. 만약에 다시 컨트롤 Z 했습니다. 이때 컨트롤 Z는 에디트의 요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더블 클릭하면 이 백그라운드를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더블 클릭.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네요. 그냥 얘는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예, 여기만 이렇게 예, 클릭. 자, 우리 여기 잡히겠죠? 네. 아, 좀 안 되네요. 그냥 그때는 또 요걸로 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여기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레이어 1이죠? 여기서 컨트롤 X 또는 컷, 컨트롤 X 컷 하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네, 격자 무늬가 보이죠? 이게 투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잘라내면은 그 잘라낸 부분의 빈 공간은 하얀색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레이어 상태는 그냥 아예 뻥 하고 뚫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투명이니까. 자, 일단은 잘라냈어요. 이리로 가져갈게요. 자, 컨트롤 V. 자, 이렇게 가져왔죠. 자, 이렇게 되면 별거 없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바나나 여기 가서 자, 이제 뭘 설명드려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커피 머지드라고 하는 것을 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사과에서 요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컨트롤 T 좀 줄여볼게요. 엔터. 자, 컨트롤 T라고 하는 거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거든요. 자, 클릭. 컨트롤 T는 어디에 있냐면,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프리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show transform contro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줄일게요. 자, 엔터. 자, 적용된 거 보이시죠? 선택한 레이어는 그렇게 됩니다. 자, 요게, 저는 요것만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바로 카피, 머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카피 머지.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세 개를 한 번에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좀 볼게요. 자, 그러면 또 얘도 영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여기 레이어 1 바나나가 있는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요 레이어의 썸네일을 누르면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게 지워지네요. 컨트롤 Z. 자, 이럴 때 영역에서는 뭐가 있냐면 요걸 누르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레이어 썸네일을 눌러서 영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네. 이거는 전혀 동작이 안 되죠. 컨트롤 Z.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면 됩니다. 시프트는 추가의 의미를 가져요. 컨트롤 시프트 레이어 썸네일. 자, 그 다음 다시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 레이어 2의 썸네일.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컨트롤 C 복사를 할게요. 현재 이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자, 오렌지로 가져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 백그라운드에 있는 요 이미지, 영역의 이미지만 가지고, 즉, 결과적으로 이거 같은 거죠. 영역은 만들었지만, 바로 요 부분을 가져간 거다. 이거는 카피 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카피 머지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제가 요렇게 선택한 부분에 서로 레이어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에디트, 카피 머지, 그리고 붙이고자 하는 곳에 가서 여기다 붙일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지우고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하니까 어때요? 자, 레이어에 있는 각각에 있는 영역들을 하나로 합쳐서 복사에 대한 선택에 하나로 합쳐서 그게 붙여지는 역할이 하죠. 물론 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어떨 때 써야 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건 한번 쓰다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거 파세트는 금방 했죠, 우리가. 자, 파세트 스페셜에서는 지금 이렇게 파세트 without formatting이란 말이 있고요. 파세트 in place란 말이 있고요. 파세트 into, 파세트 outside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레이어 1, 컨트롤 D로 영역을 풀고,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제가 지울게요. 지울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레이어 패널의 휴지통을 누르거나 아니면 델리트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를 눌러서 영역을 만들게요. 이걸 영역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사과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바나나의 요 영역 안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면 그냥 위에 붙여지겠죠.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요 안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안에다가. 그러면 이때 에디트, 파세트 스페셜, 파세트 인투 하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에디트에 파세트 스페셜, 파세트 아웃사이드를 하면 얘는 영역 바깥에다가 붙여넣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세트 인투와 파세트 아웃한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이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는 거는 나중에 네가 하고 나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검정색으로 마스크를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경색과 배경색이 이런 식으로 얘가 검정과 흰색이 돼버리고요.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자, 여기서 눌러서 여기다가 검정색 흰색으로 만들어야 되겠나요? 컨트롤 Z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흰색으로 만들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지기만 하네요. 네, 컨트롤 D로 할까요? 영역이 아직 뭐가 있나 봐요. 얘를 클릭하고, 저 얘를. 얘가 지금 현재 검정색은 숨기는 거죠. 하얀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검정 마스크에서 검정색은 감추는 거고, 하얀색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ift 누르고 요 마스크 썸네일을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Shift 누르고 마스크를 누르면 마스크 전체가 취소되었다가 활성화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손 떼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네, 누를게요. 이런 게 이제 마스크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인투와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는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세트 플레이스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또 저는 얘를 가지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 네, 오브젝트 스마트를 가지고 예,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컨트롤 C 하고요. 사과 있는 곳에다가 영역을 풀고 컨트롤 V를 할게요. 자, 정 가운데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디트에서 파세트 스페셜의 파세트 인 플레이스는 제자리에 붙이기란 뜻이거든요. 아까 그 이미지가 있는 자리에 붙여넣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던 자리에.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쓰지는 않겠죠. 자, 인투나 아웃사이드인데 이것들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마스크라고 하는 걸 필요할 때마다 만들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영역 만든 것에다가 어떤 내용을 빠르게 좀 집어넣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인투나 아웃사이드 뭐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without format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 얘를 이렇게 놓고 영역을 풀고, 자, 클릭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지우고, 자,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얘를 바나나라고 한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크기도 조금 조정을 할게요. 여기 크게 해서 얘를 72픽셀. 네. 자, 색상도 바꾸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복사를 할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영역을 만들고요.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과에 갈까요? 자, 여기다가, 자, 타입 툴로 제가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하면 이 기존에 내가 여기 작성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에디트 가서 파스트 스페셜, 파세트 위다웃 포매팅을 하면 서식 없이, 자, 이거 좀 바꿀게요. 서식 없이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색상을, 자, 다시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 색상을 제가 이렇게 좀 바꾸고 다시 한번 해보죠. 네. 하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좀 빨간색을 했죠. 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하려고 해요. 자, 컨트롤 C를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제가 얘를 이렇게, 뭐,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하면, 네, 빨간색이 가져오죠. 녹색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지정했던 이 색상 그대로 얘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색상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에디트, 파세트 스페셜, 파세트 위다웃 포매팅은 카피했었던 스타일을 무시하고 현재 적용된 여기에 맞춰서 붙여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헷갈리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사실은 뭐 그냥 해도 넘어가도 되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로 제가 여기에서, 자, 바꿀게요. 자, 여기다 얘를 뭐 한 20픽셀 이렇게 하고요. 자, 색상은 뭘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그리고 클릭하고 쓰면은 파란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컨트롤 V를 하면 이 복사했었던 요 속성과 스타일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죠. 붙여넣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풀고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요. 자, 그리고 다시 타입 툴 누르고 따로 지정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픽셀. 자, 그리고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 붙일 때 컨트롤 V가 아니라 에디트에 파세트 스페셜, 파세트 위더 포매팅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맞춰. 그 전에 있었던 스타일은 무시하고 현재 스타일에 맞게 그냥 맞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에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지울게요. 자, 얘도 지워버리고요. 네,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에디트에서 우리가 컷, 카피, 머지, 파세트, 스페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클리어는 지우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검색하는 거, 뭐, 체킹, 스펠링을 체킹해서 뭐 수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영문에 관련된 거니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필에 관련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 채운다는 거잖아요.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채워볼게요. 자, 에디트 필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foreground. 여기에 foreground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전경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foreground는 얘.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여기 보면 또 여기 눌러서 백그라운드는 그럼 요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를, 그죠? 여기. 전경색은 포그라운드는 얘, 백그라운드는 얘. 그럼 컬러는 포그라운드 전경색도 백그라운드 배경색도 아닌 색상을 따로 지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컬러 아까 설명했죠? 컨텐트 에웨어라고 돼 있어요. 예. 생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생성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이미지를 주변의 것을 이렇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그냥 OK 누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요 주변에 있었던 요 이미지를 여기에 영역 한 곳에다가 생성해서 채워주는데 조금 별로 좋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사과해서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조금 그래도 음, 잘 확인이 잘 되니까. 자, 여기는 제가 조금 늘릴게요. 뭘 늘릴 거냐면요. 캔버스의 크기를 좀 늘리려고 해요. 자, 얘를 클릭, 그 다음에 저 얘를 이렇게 늘렸고요. 자, 지금 캔버스에, 즉 이미지에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확장을 하다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지금 뭐가 돼 있죠? 여기는 배경새로 채워져 있잖아요. 얘 이미지로 채워진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경과 비슷한 배경을 뭔가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만들어 볼게요. 클릭해서 영역을 잡고요. 자, 그 다음, 저 약간 겹쳤어요. 에디트, 그 다음에 필, 컨텐트 에이웨어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옆에 있는 이미지를 추적해서, 인접한 일을 추적해서 여기다가, 붙여지게 되는 거죠. 붙여지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기략적으로 아직 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다시 그래 영역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에디트, 그 다음에 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포그라운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블렌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블렌딩은 이걸 혼합 색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상을 요 전경색과 현재 요 이미지의 두 색상을 혼합해서 얘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멀티플. 뭐 어둡게란 뜻이거든요. 오파시티, 불투명도, 100%로 불투명도로 얘를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에디트, 필, 채우기예요, 채우기. 자, 여기에서 여기다가 얘를 20%. 그러면 오파시티가 100이 아니라 20%라면 80% 정도고 더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불투명이니까요. 80% 투명하게 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블렌딩해서 했는데 조금 더 옅게 들어갔죠.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보다 다 비슷하겠죠. 그죠? 예, 여기도 다. 에디트에 다시 영역을 이렇게 다시 누르고 가볼까요? 네. 에디트, 그 다음에 여기에 필,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그라운드가 아니라, 이거, 그죠? 네. 자, 이렇게 설명 다 드렸어요. 자, 패턴. 자, 패턴은 반복된 무늬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트리, 네, 트리, 나무들이죠? 이렇게 놓고,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충분히 되어져 있으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작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언덕. 얘는 계속 뒤로 돌아가는 거야. 얘는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는 거야. 한 단계씩. 이렇게. 히스토리에서 내가 하나 누를 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리더는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씩 앞으로. 그러면 히스토리하고 이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히스토리는 내가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뒤로 갈 수도 있고 몇 단계를 뛰어서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에디트, 필. 자, 지금 아까 우리가 뭘 하려고 했었냐면 패턴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모드를 우리가 조정해 놨죠. 그러니까 이때 필할 때는 모드를 좀 보세요. 기본 모드로 놓고 언제나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좀 미진하다면 블렌딩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여기에 OK.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도 OK. 뭐 이렇게 풀숲이 막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에디트, 그 다음에 필, 자, 스크립트. 어떤 형태로, 그걸 이제, 여기에 지정된 형태로, 브릭, 예, 이렇게 벽돌 모양처럼, 바둑판 모양처럼, 이렇게 얘를, 채워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좀 잘 눈에 안 띄지만, 잠깐만요. 컨트롤 D를 하고, 그리고 한번 넣을까요, 그냥? 에디트 필, 그 다음에 여기다 OK. 스크립트를 하면 반복된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보기에 보여지게 할 거다 이런 얘기죠. 패턴 스케일 네, 좀 이렇게 크게 작게 네, 더 작게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붙여넣기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어쨌든 패턴은 이제 반복된 거를 의미한다. 뭐또 있을까요? 요거 말고 트리 말고
클래스 웨이브 뭐 이렇게 눌러서 어떻게 반복해 붙일 거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에서는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스크립트가 해제되어져 있고, 여기 패턴일 때만 이게 활성화됩니다. 패턴이 아니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순하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채우려고 할 때는 Alt 델리트가 전경색 채우기, 컨트롤 델리트가 배경색 채우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영상에서. 그거 한번 또 잘 확인해서 필요할 때마다 꼭 필로 들어가지 않고도 빠르게 채울 수 있다. 전경색, 배경색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필은 스트로크는요, 이게 스트로크는 이제 비활성되어 있죠. 여기 비활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스트로크, 컨텐트 에어 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 여기 필에도 아까 있었죠?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뭔지 잠깐 또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generate fill, generate image,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들은 영역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자, 스트로크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역을 만들었어요. 영역을 다시 이렇게 놓고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가서 여기에 스트로크 가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넣을게요. 센터는 요 영역을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자, 20픽셀. 블렌딩은 아까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 지금 요 현재 이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하나의 그냥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수정이. 자, 그러면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수정을 하고 싶고, 그런데 얘는, 테두리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일단은 떼어내야 돼요. 자, 이때 떼어내는 건, 레이어에서, 뉴에서, 카피, 복사가 될 거고요. 컷은 잘라내는 거거든요. 저는 카피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질 거고요. 눈을 꺼도 밑에 원본이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자유롭게 하고 싶잖아요. 색상도 때때로는 바꾸고 싶기도 하고, 테두리 두께도 내가 조절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레이어 스타일. 효과 부분, 효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스트로크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뭐 값을 좀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색상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놓고, 야,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너무, 테두리가 커, 두꺼워. 그러면 여기는 요 FX 또는 여기는 이제 스트로크라는 이펙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효과가 그냥 떠요. 이렇게 아까 적용된 효과가 그럼 여기서 얘를 조정을 해서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3이었나요? 3 이렇게 조정해서 할 수도 색상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제너레이터 컨텐트 에이웨어 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네요. 자, 얘는 제가 이제 지울게 다시. 자, 여기에서 자,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왜 아까도 우리 봤었잖아요. 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자, 에디트의 필에서도 컨텐트 에이웨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걸 하나 딱
독립적으로 떼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녹색 부분이 뭐냐면 내가 여기다 채워야 돼. 생성해서 채워야 될 이미지의 표본을 한번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 플러스 눌러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금 지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지울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요 내가 선택한 요 녹색 부분이죠. 선택한 요 부분이 이렇게 이 비어 있는 곳을 채워집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예. 여기는 가면 되니까 자, 전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를 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쪽에 있는 요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좀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완전히 넌을 주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디폴트, 넌, 왜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로우. 이거는 지금 샘플링이 안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래도 뭔가 자국이 나 보이죠? 그죠? 자국이. 여기는 왜 이렇게 제대로 다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해놓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나아졌죠.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필에 들어있는 컨텐트 에웨어는 옵션이 다양하게 없죠.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 바로 인접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붙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컨텐트 에어 필은 내가 어디를 갖다 붙일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뉴 레이어 돼 있으니까 오케이를 할게요. 자, 이렇게가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좀 이따 또 써먹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컨텐트 에어 필까지 했습니다. 제너레이터 필과 이미지 차이점은 뭐냐, 이건데요. 자, 제너레이터 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얘를 영역을 또 잡고, 자, 에디트, 그 다음에 이게 제너레이터 필. 자, 여기다가 내용을 씁니다. 내용을.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 이게 쓰잖아요. 그러면 사과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AI가 생성해 주죠. 제가 사과로 썼어요. 그쵸? 네, 사고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얘를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영역이 있으니까 이게 좀 이거 안 되겠네요.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다시 누르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쪽 배경으로 좀 채우려고 해요. 에디트, 제너레이트 필.
자, 이 빈 곳에다가 무엇으로 생성해 넣을 것이냐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얘를 별로 여기다가는 배경. 그러면 요 배경은 이 이미지의 요 배경을 여기다 채워 넣을 거예요. 자, 뭐 자국난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서 확인해서 약간 좀 겹쳐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이런 경우는 뭐 여기는 이제 마스크를 갖고 잘 해주시면 되죠. 예,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겹치지 않게. 자, 그럼 알아서 잘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얘를 지울까요? 그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제가 얘를 검정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없어지겠죠? 네, 이것도 약간 다듬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툴에서 또 다듬는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좀 아쉽게 좀 놔두면 좋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경우도 만들 수 있겠고요. 아, 그래도 계속 좀 찜찜하다. 난 진짜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요, 주변의 배경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냥 가기가 좀 그렇네요. 넓게 하세요, 넓게. 좀 넓게. 넓게. 그리고 에디트에서 이때도요 영역을 잡으면 여기에 제너레이터 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써도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쓸까요? 뭐라고? 배경. 대신에 이제 내용 다 지우시고요. 배경.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좀 어색한 부분은 여기 이제 그 마스크니까 여기는 브러쉬를 가지고 좀 터치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컨텐트, 제너레이트 이미지. 이건 무슨 사이야? 그러는데요. 네, 똑같이 영역을 잡아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좀 더 크게 넓게 할까요? 이미지. 자, 여기다 똑같이 쓸게요. 뭐라고 배경을 쓸게요. 클릭하고. 자, 그런데 어때요? 왜 영역 안에만 들어가지 않고 전체가 들어가지? 이게 이제가 필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하고의 차이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지는 이제 아까 있었던 거기 이미지 중에서 뭐 뽑아오거나 또 새로 생성해서 뽑아오거나 이러는 거니까요. 잘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약간 실제의 실사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단점이. 그래도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인위적이나마 좀 그런 어떤 질감이 좀 이질적인 질감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야 될 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또 이용하시면 또 유용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컨텐트 웨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컨텐트 웨어 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한번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나머지 얘와 얘는
놔둘게요. 자, 그냥 한번 해보죠. 뭘 하냐면, 제가 얘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놓고, 얘를 늘려요. 스케일이니까 크기를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얘를 끊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만 늘릴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서각까지도 지금 굉장히 왜곡이 돼버리죠. 왜곡이. 나는 여기에 있는 요 배경만 조금 크게 하고 싶고, 나머지는 제가 건들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흔히들 씁니다. 자, 여기에서 전에다가 이렇게 클릭. 얘를 선택한 게 아닌데. 자, 이렇게 클릭할까? 클릭, 클릭, 클릭. 시프트 누르고 클릭했습니다. 영역을 계속 추가시킨 거죠. 여기도 좀 클릭해야 되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아니면 올가미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올가미 모드를 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사각형 영역으로 드래그하셔도 되는 겁니다. 컨트롤 T 다시 풀어볼게요. 영역을 풀고 이게 왜 안 풀어지죠? 자 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만들게요. 그 이 영역 안에 있는 이미지에서의 서브젝트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가 영역만 만들어지겠죠. 네.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를 저장할 겁니다. 요 영역을 저장해 놓을 거예요. 자, 영역을 저장하는 건 Save Selecti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저장합니다. Selection은 영역, Save는 저장. 그래서 영역을 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눌러서 여기다가 나 얘를 대충 쓸게요. 111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하고 영역을 풀고 자, 에디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여기에. 컨텐츠 스케일이 안 되네. 여기 다 영역을 따로 잡아야 되나 보나 봐요. 이걸 따로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에디트, 컨텐트 에웨어, 스케일 하고,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죠? 그럼 영역은 왜 잡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에디트, 컨텐트 에웨어, 스케일 했을 때 보호할 구역을 하나 설정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n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금방 그 저장할 영역의 이름을 111로 했으니까 거기를 선택하고요. 그럼 이 영역이 보호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거를 제한 나머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요. 너무 타이트하게 딱 작업해 주시면 안 되고요. 약간의 여백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영역을 잡아 주셔야 될 거예요. 보호대 구역을 조금 더 넓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엔터 쳤고요. 컨트롤 Z. 다시 말해서 너무 여기를 정확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넓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영역을 잡았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영역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셀렉트 가서, 모디파이에 가서, 익스펜드를 눌러요. 여기를. 또는, 요 바에 가서, 얘 눌러가지고, 모디파이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눌러서, 여기서, 익스펜드, 영역을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얘를 각각 크기에 맞게끔 너무 10픽셀을 주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1픽셀을 줄 수도 있고, 5픽셀을 줄 수도 있고, 20픽셀을 줄 수도 있어요. 상황을 잘 봐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놓고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곡되지 않고 나머지 배경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설명이 있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자, 이제 이거 좀 이렇게 닫을까요? 자, 파일에 가서 오픈해서 자, 이 말 자체가 에디트에서 여기 있는 요거 말 자체가 인형이란 뜻이에요. 인형. 그러니까 인형 꼭두각시 인형이 있죠. 예. 네, 줄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왜곡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다 할까요? 자, 일단 고정할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포인트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아주 많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고정할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일 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또 제가 여기에서 또 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찍어서 여기만 또 제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더 얘를 이렇게 할 때 얘를 이제 지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더 올리고 싶은데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Alt를 누르면 가위가 나오고요. 이 포인트에 자 갖다 대면 가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면 그 포인트가 지워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 거고요. Alt 누르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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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 포인트 눌러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조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조정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관절마다를 내가 이렇게 좀 그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게 의미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했는데, 움직여 봤는데, 자, 되돌려 가지고, 엔터를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오래 돌려놓고, 손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레이어 1을 컨트롤 J를 합니다. 레이어 2, 컨트롤 J는 레이어 복제하는 거라고 있었죠. 그죠? 컨트롤 J, 레이어 복제하고요. 거기다가 얘를 다시 에디트, 퍼펙트 랩. 자,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하나 움직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요. 그리고 다시 요를 다시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J.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에디트 가서 얘를 다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고요. 얘를 내가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냐면, 물론 조금 더 세밀하게 움직이는 거를 다 장면, 장면, 장면 만들어야 되겠죠. 장면, 장면, 프레임이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윈도우에 가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네,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임라인. 그럼 이렇게 하나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크레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을 프레임으로 바꿉니다. 크레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해 바꾸고 나서 다시 크레이트 프레임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뭐 이렇게가 쭉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인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레임 하나 더 만들어야죠. 요거 플러스 눌러서 프레임 하나를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레이어 1의 눈을 끄고 레이어 2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럼 요 두 개는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되었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시 하나 프레임을 눌러서 세 번째 프레임 만들고 나면 여기에 카피 레이어 1 카피 2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요. 밑에 있는 요 레이어 1 카피는 눈을 끄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가 이제 움직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어요. 클릭.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제가 Shift 누르고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대기 시간이라고요. 딜레이. 0.2초. 이렇게 놓고요. 플레이. 누르면 얘가 이렇게. 물론 여기 좀 제가 조정을 잘 안 됐지만 그런 조정을 하시면은 네, 팔과 뭐 이렇게 머리 까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었어. 그래서 그냥 닫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만들었으면 얘를 저장을 좀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장하냐면, 물론 레이어 상태로 저장을 하시고요. 파일에 가서 Save As 해가지고 레이어 형태로 먼저 저장을 하시고, 요거다 할까요? 요거다 예를 내가 인형 애니메이션. 인형, 어, 집, 집 애니메이션. 집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저장.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 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JPG나 PNG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익스포트에 가서 여기에 Save for Web 레건시를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로 얘를 집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forever가 있을 거고 여기에 one 한 번 계속 얻어 이제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내가 세 번 반복할 거야. 한 번 반복할 거야. 뭐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얘를 forever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계속 애니메이션 되죠. 자, 그리고 세이브 들어가서 여기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거기에 저장한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저장한 곳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집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 저장하는 형식은 GIF여야 하고요. GIF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얘가 애니메이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예, 퍼스펙티브 랩이라고 하는 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뭐 닫을게요.
자, 파일 가서 오픈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박스하고, 그 다음에 사과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박스, 여기 이거 닫을게요. 이거 눌러서. 자, 제가 박스하고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박스에, 여기에 아무것도 이미지가 없어서 여기다 무언가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채울 이미지가 여기 사과인 거예요. 사과.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영역을 만들고 얘를 복사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여기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1000픽셀만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0 하고요. 좀 줄일까요? 네, 그리고 다 가져가지 않을 거고요. 이만큼 이렇게.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에 가서 컨트롤 V. 또 너무 작다. 그냥 가죠. 예, 컨트롤 T. 자, 이런 쟤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얘를 여기다 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저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이만큼을 컨트롤 시프트 J 잘라서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컷. 시프트 컨트롤 J. 얘 눈을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여기다 맞추고요. 컨트롤 T를 할 거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프리 트랜스폼은 자유 변형이잖아요. 트랜스폼에서 여기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퍼스펙티브 랩이 있고, 그냥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 얘를 갖고 원근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것이 쉽지 않네,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각도도 좀 맞춰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가고, 맞지도 않네, 또. 고민되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결을 하려고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야, 너무 복잡해. 복잡한 게 너무 번거로워. 또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쓰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번거로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컨트롤 Z 할게요. 자,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자, 그냥 여기에서 에디트,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랩이라고 하는 걸 일단 클릭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스텝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원근감 있게 해야 될 구역을 하나 설정해. 그리고 또 한 번 더 설정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엔터를 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스텝은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얘를 각각 포인트를 내가 조절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쉽죠? 그죠? 물론 어떤 경우든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잘 맞춰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맞출 때 하게 되면 지금 잘 안 맞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상당히 좀 깔끔하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원근감 형태를 만들어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리 트랜스폼 여태까지 계속 했으니까 이제 패스를 하고요. 트랜스폼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요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디스토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프레임 트랜스폼 자유 변형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랩은 그냥 아예 변형이에요. 이렇게 놓고, 요 포인터들을, 여기 핸들을 가지고, 또는 포인터를 가지고, 이렇게를 좀 더 조정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예. 베껴낸 듯한 느낌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 느낌도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잘 표현하면, 이렇게 말려 들어간 듯한 느낌도 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자, 여기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컨트롤 D. 자, 좀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새 파일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디트 가서 랩. 015 잡혔나 본데요. 잠깐만요. 015 들어가 있네요. 컨트롤 D. 풀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랩. 그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말년 들어간 듯한 느낌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 약간의 그림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처리까지 할까요? 그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영역을 쳤고요. 잘 필요가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그라디언도 막 쓰고 그러시던 것 같은데 저는 그라디언 같은 거 잘 쓰지는 않고요. 예, 그냥 뭐 쓸까요? 예, 사실은 뭐 안 써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 밑에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어둡게 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또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나갈 것도 많아서. 그래서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 연습만 해보시고 또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신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터치를 해서 이용해 보시고요. 여기서. 네. 제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라디언트. 그죠? 자. 자,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나요? 자, 이제 오토 온라인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닫고요, 닫고요. 자, 파일 가서 우리가 여기에 오픈해서 온라인 레이어. 자, 여기 북한산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선택할게요. 보일 수 있나요? 세개. 자, 요 자료들은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던 더보기에 있으니까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먼저 여기에서 아까 에디트에 있었던 요거 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남았어요. 요거 안 해도 되네요. 요거, 요거를 할게요. 세 개까지만 하고요. 브러쉬 프리트하고 디파인 패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것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파노라마 같은 아주 넓은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잘라서 찍은 거예요. 여기 한 장면, 또 가운데로 이렇게 한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아이고야. 네. 컨트롤 A, 컨트롤 C, 잠시만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들어갔네요. 자, 여기다가 얘를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세 장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트에, 이게 안 뜨네요. 근데 오토 얼라인 레이어라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 오늘 레이어를 세 개를 다 선택해야 되네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그냥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에디트에 가셔서 여기에 define 아니, auto align layers 그리고 여기에 auto 선택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자, 나머지는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자, 자국난 부분인데요. 얘는 겹쳐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하나 씌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브러쉬로 검정색. 마스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는 검정색은 감추고 하얀색은 표시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하고,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자국난 부분 슬쩍 움직여지면 얘가 이제 감춰지겠죠? 너무 커요. 지금 얘가 1060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커서 얘를 좀 줄여볼게요. 얘를 이미지 사이즈를 해서 얘를 1000픽셀로 줄일게요. 너무 커요. 네. 컨트롤 0 이렇게 놓고 할게요. 좀 깨져도 어쩔 수 없네요. 어, 제가 메모리가 빵빵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하늘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지금 하늘도 연장하고 싶거든요. 잘라도 되죠. 이렇게 놓고 잘라도 돼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나는 지금 자르기보단 이쪽에 있는 요거를 더 지금 저 이미지를 좀 이렇게 채우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세 개를 합칩니다. 자, 원본은 그대로 있고 합쳐진 레이어 하나를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세 개 선택하고 얘 눌러서 머지 레이어를 하면 세 개의 레이어가 합쳐지는데 원본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수정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레이어는 그대로 보관하고 합쳐진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까 눌렀었던 얘 누른 다음에 쭉 가서 머지 레이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Alt를 누르야 되나, Alt. Alt를 누르고 쭉 가서 머지 레이어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요. 자, Alt를 누르고 얘 누른 다음에 쭉 가서 얘를 누르면 되는데, 이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알트, 그 다음에 뭐 썼나요? 2죠? 2. 예. 컨트롤, 알트, 영문자 2 누르시면요, 이렇게 얘가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저 얘를 이렇게 취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을 만들어야죠. 그죠? 이때 영역은 저는 여기서 마술봉으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 확장을 시킬게요.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약간의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익스펜드에서 스픽성도 할까요? 이거 막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에디트, 그 다음에 컨텐트 에어웨어 필,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예, 채워지죠? 이렇게. 자, 그다음 오케이.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거는 컨텐트 에웨어 필을 쓸까요? 아니면 스케일을 쓸까요? 자, 그 판단을 좀 잘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클릭하고, 잠시만요. 얘 두 개 또 여기다 놓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레이어, 이 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위에는 지금 새로 생성된 하늘밖에 없잖아요. 밑에는 여기에서
자, 여기 눌러가지고 영역을 다시 만들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얘 눌러가지고 expand selection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edit content area fill. 자,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게 자국이 날 것 같네요. 자, 확인해 볼까요? 반복된 내용이 좀 보이죠?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뭐 샘플 레이어 막 이렇게 설정을 되겠지만은 자연스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자, 여기다 그럼 뭘 할까요? 에디트 컨텐츠 제너레이트 필이라고 하는 거 써볼까요? 자, 여기다 뭘로 제가 배경 해볼게요. 다 써보죠, 뭐. 배웠던 거 다 이용해서 한번 그 빈 곳을 한번 채워볼게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워? 상황이 다 달라지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딱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자연스럽게 좀 됐네요. 그죠? 네, 배경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자, 이 부분도 클릭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여기서는. 이 세 개를 다 합칠까요? 또? 얘는 다 합칠게요. 그냥. 한꺼번에. 컨트롤 영문자 E. 그러면, 네, 합쳐지겠죠? 자, 여기도 얘를 눌러서, 컨트롤 T에서 얘를 눌러서. 자, 여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죠? 그냥 여기선 이렇게 하죠. 여기다 놓고, 얘를 잘라내죠. 뭐, 그냥. 자, 크롭. 이때 영역을 좀 취소할게요. 컨트롤 D. 자, 여기 크롭 툴이 있는데요. 그냥 내가 얘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여기에 이미지에 여기 크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역을 만든 이 부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크롭. 이렇게. 물론 크롭 툴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하나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해볼게요. 에디트에서 보면은, 자, 이제 아까로 오토 얼라인 레이어를 했었잖아요. 자, 스카이 리플레스먼트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스카이 리플레스먼트는 뭐냐면, 하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을 대체를 하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셀렉트 가서 스카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하늘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에디트에 그 다음에 스카이 리플레스먼트를 해요. 자, 그럼 저는 요걸 좀 선택했는데 기다려 볼게요. 돌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늘 들어가겠죠?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한 하늘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이 중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음, 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해보세요. 전 얘를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컬러 어드저스먼트로 주변에 있는 여기, 포그라운드, 여기 앞에 있는 요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쭉 다른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좀 봤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얘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까요? 쭉 한꺼번에 가서.
4천인데 다시 조정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에디트에서 이제 블렌드 레이어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근데 이게 좀 잘 될런지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전 여기다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컨트롤 해서 여기는 얘 쭉 늘리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을 일로 가져갈 거예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어휴, 이게 너무 커졌나요? 다 적어내요. 내가 너무 크게 했나 봐요. 줄이죠. 뭐. 100, 1000. 여기도 1000. 자, 얘는 찍었을 때 제가 요만큼만 찍었다고 생각하자고요. 네, 이렇게만 했다고 생각하자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여기는 오히려 하늘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와 세 개를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고요. 세 개 선택했어요. 세 개 선택하고, 에디트,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블렌딩. 아, 이건 블렌딩을 쓸 만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하면 뭐, 네, 여기도 쫙 이렇게 들어갔죠. 네, 맞춰서 이런 식으로. 어,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블렌딩은. 자, 여기에서 또 뭐랄까요, 여기. 네, 얼굴 1, 얼굴 2. 자, 여기 입술을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걸 이 여자하고 합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하고.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블렌딩 레이어,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아까 이것도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아,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겠구나. 같은 이미지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특정한 부분을 우리 합성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 주의할 거는, 음,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야 돼요. 예, 너무 틀어져 버리면 예, 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서 저는 얘를 이렇게, 여기를 컨트롤 C 복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 얼굴에다가 컨트롤 V를 붙일 거예요. 자, 저는 계속 컨트롤 플러스 확대시켰고요. 여기에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입술하고 입술이 비슷하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파스 낮춰가지고 예, 크기나 이런 거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합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 컨트롤 키, 약간 조절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도도 좀 틀어보고요. 비슷하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엔터.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도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지울게요. 예, 지우개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얘를 복사를 하나 할게요. 컨트롤 J 원본을 일단 제가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본을 보관을 해 놓고요. 백그라운드 카피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 눈을 끄고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레이어 1에 이렇게
얘를 하나 이런 식으로 어, 영역을 만들고 얘를 축소할 거예요. 여기서 백그라운드 여기서 축소할 거예요. 그래서 얘 눌러가지고 컨트랙트 셀렉션 해서 영역을 이렇게 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1을 문을 끄고요. 여기를 델리트로 지워버릴 거예요. 컨트롤 T.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레이어 1과 켰어요. 다시 얘와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에 오토 블렌드 레이어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이미지스 이걸 눌러서 OK. 자, 그럼 이렇게가 딱 되겠죠. 나머지는 요 주변과 주변에 이렇게 합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원본 만들어 놓은 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를 켜고 요 위에는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브러쉬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여기는 요 맨과 워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걔를, 각도를 틀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쓰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놔뒀습니다. 만들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막 컨트롤 J가 막 안 찾아진다거나 이러면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전 영상을 다시 한번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렉트와 관련된 거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배너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배너 만들면 영역과 관련된 것도 이제 설명드리면서 영역 툴, 셀렉트 메뉴 이제 하면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좀 잘 참고로 좀 다시 한번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신다면 이 정도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제가 시간상 지금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